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17번째 통화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7번째 경제에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밀턴 프리드먼. 1. 경제학을 지탱하는 두 가지 분파. 경제는 우리 일상에서 매우 큰 지분을 차지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상품을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생산을 하면 유통업자들이 이것을 상인들에게 넘기고 우리는 상인들에게서 그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물건을 많이 팔리면 회사는 부유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도 올라가고 이들은 다시 자신에게 필요한 다른 상품을 사게 되죠. 이렇게 물건을 만들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구매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경제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을 경제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반면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싸게 사고 싶어 하는데 이 두 가지 욕망이 서로 조율하면서 적절한 가격을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된 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즉 물건을 파고 사는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스스로 두 가지 욕망을 조율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스스로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에 국가의 개입은 필요 없으니 거래하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제학자들을 고전주의 경제학자라고 하죠. 하지만 1930년대에 세계적인 공황이 닥치면서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경제학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가 파탄이 나고 거리에 실업자들이 넘쳐나자 국가에서 댐이나 도로 등 대규모 토목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고용을 강제해야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고 해서 이들을 케인스 학파라고 부르게 되었죠. 이 돈이 들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처럼 고전주의 경제학자와 케인스 학파의 주장이 대립되던 시기에 새로운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케인스 학파의 주장에 따라 국가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실시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던 시기, 이들은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교수진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시카고 학파 혹은 통화주의 경제학파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그 중심에 바로 밀턴 프리드먼이 있었습니다. 1912년 7월 31일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밀턴은 유태인계 이민자 가정의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15살 때 건조물 가게를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병까지 앓다가 돌아가시면서 급격히 어려워진 환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공부에 열중해서 러트거스 뉴저지 주립대학교를 16살의 나이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의 삶이 갑자기 나아진 것은 아니었죠. 그는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후 그는 1946년부터 30년간 시카고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의 연구원이 됩니다.
그는 통화주의 경제학의 중심 인물이었는데 통화란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화주의는 돈이 제대로 돌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한 경제학이었죠. 밀턴은 경제가 나빠지는 이유는 국가가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아서 혹은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돈이 제대로 돌지 않아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오히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면 경제가 왜곡되거나 부패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국가는 오로지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의 양만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에 맞게 자유롭게 거래할 때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처럼 자유로운 경제를 추구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라고 불리기도 했죠. 3. 프리드먼이 남긴 유산. 프리드먼은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자유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경쟁적 자본주의 체제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봤으며 이에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이에게 최대한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모든 이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공정하고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의 영역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1930년대에 발생한 대공황이 연방준비은행의 서투른 통화정책이 원인이었다라고 진단을 해서 케인스와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와 시카고 학파의 주장은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었고 밀턴은 1976년 소비 분석, 통화의 이론과 역사, 안정화 정책의 복잡성 논증 등의 많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는 대학 교수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출판하고 강연회를 열었고요. 텔레비전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1998년에는 국제통화기금이 실패했다라면서 그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죠. 물론 실제로 국제통화기금의 해체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그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라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2006년 96살의 나이로 사망했지만 그의 주장은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받아들여졌고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이 다시 금융위기에 빠지면서 국가에서 경제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의 이론 자체는 많은 경제학 서적과 교과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밀턴 프리드먼은 고전주의 경제학자와 케인스 학파의 갈등 속에서 새롭게 자신의 주장을 들고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의 주장은 유효하고 경제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고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